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금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많이 안 올라서 트리플 탑인데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지표예요.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을 알려주는 지표도 분명히 있겠죠. 지난 4월 달에 이런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그럼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는 저점을 한 90K 안팎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대로 하락을 했다고 치면 4만 달러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성정길 운영하고 고래동 공부라는 멤버십 운영하는 성정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비트코인 뭐 모든 암호화폐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현재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 같고 요즘에 또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금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많이 안 올라서 네, 속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는 다르죠. 비트코인은 당연히 주식이 아니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RSI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봅니다. 네,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발산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추세 전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네,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네, 일봉이거든요. 네이버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네,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거를 쓰시면 기술적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저는 RSI가 80, 70 이상 올라온 요게 선이 70인데 70 이상 올라온 요거를 과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열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열 지표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 네, 꼭지점만 보시면 되거든요. 고점만 보시면 되는데 고점이 세 번이나 이렇게 경신이 됐어요. 이거를 뭐 기술적 분석 용어로는 트리플 탑이라고 합니다. 고점이 두 개 있으면 더블 탑이고 세 개 있으면 트리플 탑인데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지표예요. 예, 여러모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반전된다. 제가 다이버전스를 추세 전환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이 끝났냐?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은 보통 짧고 굵게 나타난 다음에 시간 조정도 같이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뭐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추세가 전환되는 요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트리플 탑은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락 지표예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하락의 지표라면 상승을 알려주는 지표도 분명히 있겠죠. 지난 4월 달에 이런 지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완전히 뒤집어진 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3월 초에 급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뭐 관세 이슈가 있고 그랬죠. 그때 2월 말 뭐 요쯤에 과매도가 됐습니다. 이게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매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일봉상으로 과매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트리플 바텀이 만들어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바닥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추세가 전환된 거죠. 저는 이런 지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옛날로 돌아가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네 번이나 고점이 나왔는데 네 번까지 나오는 건 사실 되게 드물어요. 보통 한 트리플 더블이나 트리플 탑 정도 만들어지고 우리말로는 양봉, 쌍봉이나 뭐 삼봉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트리플 탑을 찍고 네, 빠지면서 여기서 최고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신뢰하는 지표가
일봉상에 요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나, 과매도에 들어섰나, 이 부분을 가장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4시간 봉으로는 과매도에 들어왔어요.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으로는 과매도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가 전환된 걸로 생각하려면 저는 일봉까지 이제 과매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과매도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네, 과매도에 살짝 아주 살짝 못 미쳤습니다. 30.49. 현재 한 30.48, 49, 요 정도 되거든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시세가 계속 변동하니까 RSI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이 30 밑으로 좀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 몇 번을 더 하락할지 몰라요. 추세가 반전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여기서는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반등은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뭐 과매도선에 급하게 들어가진 못해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빠지면 바닥권에 근접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아직 뭐 지표가 명백히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 대략 한 1, 2주 안에는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올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그럼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는 저점을 한 90K 안팎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면, 급한 하락이 나오면 정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 저점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4월의 최저점이 74K였습니다. 74,000달러.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한 요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또 뭐 빠지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빠지다가 또 반등 주고, 또 다시 또 빠지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최저점은 한 1억 1천만 원. 1억 선이 깨질 가능성은 상당히 네,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재차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6K가 12만 6천 달러. 우리나라 가격으로 1억 8천만 원이 살짝 안 됐어요. 업비트 기준으로. 네, 편의상 네, 1억 8천만 원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이 현재까지 최고가였는데 이거를 앞으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이론도 있잖아요. 보통 사이클 정점이 11월 정도에 나타나곤 했거든요. 예전에 2013년, 그리고 2017년, 2021년 전부 다 대략 한 11월경에 최고점을 찍고 그 뒤에는 뭐 한 80% 안팎으로 큰 폭의 폭락이 나왔던 게 보통이라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공포에 떨고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는 네이버 카페와 멤버십을 운영 중인데 저희 카페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올려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유효한가? 라는 글로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좀 써봤거든요. 2024년 4월 10일이 이때가 네 번째 사이클의 반감기였죠. 반감기. 첫 번째가 2012년이었고요. 두 번째가 2016년, 세 번째가 2020년. 비트코인 사이클대로라고 하면 지난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죠. 2012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년, 20년, 그리고 2024년 4월 20일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이 날짜로부터 오늘이 11월 5일인데요. 11월 5일이 되면 한 564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체로 그 사이클의 정점이 대략 한 500일에서 550일 후 정도의 정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이론대로라고 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126K가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이 이론은 네, 유효합니다. 깨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아직도 사이클을 믿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정받고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타나서 만약에 1억 8천만 원 여기를 뚫게 된다면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 12만 6,296달러를 뚫게 됐다면 그러면 재차 돌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이클 이론은 좀 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이클이 유효한가? 그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유효하고요. 아직까지는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가 정점이라고 한다면 사이클 정점을 찍고 7, 80%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전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사이클 이론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이렇게 폭등이 있은 다음에 폭락이 있어 왔거든요. 폭등이 있을 때 몇 배 정도 올랐나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 차트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모두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2013년 말에 정점이 왔었죠. 이 정점이 올 때까지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6,100%, 약 6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60배가 넘게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 86% 정도, 요 정도 빠진 거죠. 60%가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7년에도 폭등이 있고 폭락이 있었거든요. 요때는 얼마큼 올랐었는지 찍어보면, 요때는 대략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60배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30배도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 뒤에 큰 폭의 하락은 대략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 이렇게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2021년은 쌍봉이 나왔어요. 두 번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나왔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바닥부터 찍어보면 코로나가 바닥이었죠. 바닥 때부터 이렇게 찍어보면은 한 대략 한 14배 정도? 거의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정말 좀 신기한 점인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대략 한 60배 정도 올랐고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30배 정도 올랐고요.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대략 거의 얼추 한 15배 정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 반으로 줄여서 한 7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률도, 이때는 뭐 거의 90% 가까이 빠졌고요. 요때는 한 85% 정도, 요 정도 빠졌고, 요때는 한 78%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빠졌을 때, 이것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65% 정도? 요 정도를 최대 낙폭으로 생각하는 게, 경향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클에 근거한 뭐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사한 점들이 좀 많거든요. 바닥부터 보면 최대 상승이 한 7배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0%, 한 8배 정도 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클대로 하락을 했다고 치면 이 다음에 최대 하락을 했다. 그랬을 때 한 4만 달러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최악의 경우겠죠. 이것보다 물론 더 나쁠 수 있겠지만 오차가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사이클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본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뭐 ETF가 승인됐으니까 다를 거야. 미국 정부가 뭐 이제 승인해줬으니까 다를 거야. 이런 의견들을 배제하고 이제까지 움직임과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이때까지랑 비슷하게 그러면 언제 다시 하락이 나오냐? 이 조정폭이 언제까지 나오냐? 이제까지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 하락하는 기간이 다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90% 빠지고 1년 동안 85%, 1년 동안 한 78%, 65%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사이클대로 간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럼 요게 정점이고 내년에 한 2026년 한 11월 정도가 되면 한 1년 정도가 되겠죠. 네, 그때까지 많이 빠져서
한 4만, 5만까지는 네,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대로 될 거라 생각하시고 사이클을 믿고 있으신 분은 굳이 지금 투자를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지금 매도하고 다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지만 사이클을 굳건히 믿고 있으시다면 다 파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를 열심히 모았다고 치면 0.5개 정도 매도를 하고, 네, 요런 기회가 오면 다시 매수를 하고, 뭐 그런 전략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0.5개 정도는 갖고 있으시니까. 하지만 본인이 사이클을 정말 믿고 있으셨다면, 이미 좀 고점에서 매도는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꽤 많이 빠진 현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아프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는 안 할 생각이고 계속해서 모아 나가기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이클이 유효하다는 네, 판단 내에서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이클이 깨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정말 파라볼릭하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지수함수꼴로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상승장, 흔히 말하는 불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때까지의 불장의 모습과 물론 2021년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면 어차피 뭐 고점도 비슷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라내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함수꼴로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략 한 15배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번엔 7배가 오른 건 맞는데 숫자로만 보면 맞기는 맞는데 이게 계단식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사이클을 지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이 물론 최초로 나타나는 뭐 모습인데 그게 사이클이 유효한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수함수꼴로 파라볼릭하게 올라가면 그거는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포물선을 올라가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다가 빠지면 그게 과연 사이클이 유효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 남거든요. 이런 식의 모습은 사실 나스닥 같은 차트에 잘 나타나는 그래프죠. 보시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줬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이는 패턴이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모습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패턴 그대로 가기보다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좀 지위가 확실히 좀 달라진 느낌도 좀 들거든요. 좀 기관 투자자도 많아지고 기관에서도 기업에서도 좀 투자가 늘어난 걸 생각해 봤을 때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스닥 패턴을 어느 정도 좀 답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모습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뭐 어디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또 조정받고, 또 상승했다, 조정받고, 요런 모습들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된다면 더 이상은 네, 사이클에 대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 투자 전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그걸 판별하는 기준은 제 기준으로는 126K를 다시 넘을 수 있는가,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을 다시 넘어갈 것인가, 요거를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이 깨졌다면 저는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고점을 다시 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지 모르니까, 저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만 하고 팔지는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모아 나가다가, 매도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모아 나가는데, 뭐 꾸준히 계속 DCA를 하고 좀 좋은 기회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 과감히 뭐 추가 매수를 하고, 더 큰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사이클대로 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월급을 받거나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하면은 이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은퇴를 하셔서 월급을 받거나 현금 흐름 나올 곳이 없다면 그냥 홀드만 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네, 이렇게 사팔사팔을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결국엔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든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하든 모든 경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건 저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단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집 살 계획이 있다거나 뭐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중요한 돈 쓸 일이 목돈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에 맞춰서 네, 미리 팔아두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일단은 좀 지켜볼 겁니다. 그냥 좀 지켜보다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만하면 됐지 싶은 수준으로 제 생각에 지난 저점인 한 7만 4천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 근처에도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만 달러대까지 간다고 치면 대략 한 1억 3천만 원 근처? 거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1억 4,700만 원이나 1억 3천만 원이나 뭐 큰 차이는 없죠. 네, 여기서 한 1, 2%는 더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하시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현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그냥 홀드만 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이 유효해서 큰 폭으로 빠지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 근데 홀드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추가 매수는 가급적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대한 늦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4,600만 원이나 1억 3천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네, 지금 매수를 조금 하시면 되고 저는 반반 전략을 좋아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매수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1천만 원 정도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요. 뭐 10만 원씩 100일 동안 사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요때 줍줍할 수 있는 찬스로 삼으시면 나중에 언제가 됐건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니까 6개월 안에 뭐 고점을 돌파하든 1년, 2년 이후에 돌파하든 언젠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및 유출 흐름은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매수세는 적어졌고 매도세가 많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TF 자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래티지, MSTR과 뭐 메타플래닛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체는 저 같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ETF 자금 흐름은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차트로 매일 꾸준히 뭐 파사이드 인베스터 네, 여기 가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비중이 큰 게 아이비트인데 블랙록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블랙록의 아이비트 흐름만 봐도 네,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네, 흐름이 좀 양호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을 보면 큰 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억 9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 이렇게 연일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스트래티지라는 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열심히 매수하는 주체였습니다. 스트래티지닷컴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매수하고 있는 걸 일황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좀 살펴보시면 작년부터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매수의 폭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숫자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0개, 12,000개, 9,000개, 만 개, 2만 개, 2만 개, 5만 개, 5만 개, 15,000개, 2만 개, 15,000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무려 만 개씩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을 1억으로만 계산해도 만 개면 1조거든요. 1조 어치를 매주 심지어 뭐 요때는 한 6조 되겠죠. 6조 어치를 한 주에 매수를 하고 그랬던 어마어마한 주체였는데 올해부터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는 2월 달에 2만 개, 3월 달에 2만 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4월 달에 만 개, 5월 달에 만 개, 지금 최근에도 만 개, 2만 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1만 개 이상, 8월 달 이후로는 1만 개 이상 매수하는 게 아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나마 많이 매수했던 게 8월과 9월에 3,000개, 4,000개, 2,000개, 요 정도 매수한 게 최대치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 한 2개월을 놓고 보면 1,000개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한 5만 개씩 사던 비트코인을 왜 지금은 100개, 200개, 300개 요 정도밖에 못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MSTR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한 1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모은 방법은 차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예전에 매수를 했던 거죠. 요즘엔 매수 안 하고 있지만 뭐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러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매수한 건 아닙니다. 자금을 자본 조달을 한 거죠. 자본 조달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우선주를 심지어 뭐 보통주를 발행해서도 좀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터마켓이라고 쉽게 말해서 시장에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겁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 주가가 빠집니다. 이게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고 비트코인을 그 대신 더 많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한 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보려고 애를 썼던 건데 그 영향으로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파란색 차트가 비트코인의 차트고요. 여기에서는 캔들 차트, 빨간색과 녹색이 번갈아 나오는 요게 MSTR의 차트거든요. 비트코인은 사실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MSTR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좀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MSTR도 요 정도인데 사실 메타플래닛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메타플래닛, 이 캔들이 메타플래닛이거든요. 메타플래닛에서 올해 4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모으는 거를 더 공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요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8천 개의 수준이었는데 요때에는 한 2만 4천 개 수준으로 한 3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아까 MSTR이 겪었던 문제를 또 똑같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희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그 돈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정작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메타플래닛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폭이 무려
76%나 빠지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5% 빠질 때 메타플래닛은 76%나 빠지게 된 거죠. 이런 기업들을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메타플래닛의 CEO는 사이먼인데 그분은 사이먼 게로비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멈추도록 하겠다. 비트코인 비축을 일단은 당분간은 정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유들로 매수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MSTR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양이 채굴되는 양보다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현재는 끊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메타플래닛도 더 이상 매수를 멈췄고 스트레티지도 뭐 10,000개, 20,000개, 심지어 50,000개씩 매주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매수세가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이제는 200개, 300개밖에 매수를 안 합니다. 매수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상으로 아이비트에서 자금이 오히려 유출되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겹쳐서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의 반전은 언제 올 것인가? 이제까지 정말 가장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뭐 2017년의 상승, 2013년의 상승, 2021년의 상승은 모두 다 개미 투자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 트렌드로 검색을 해봐도 요때가 2000년, 2021년 요때입니다. 2021년에는 구글 트렌드 검색량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 년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이때에 반 정도도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 3월쯤에 잠깐 반짝했다가 최근 2년 동안은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들은 비트코인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개미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개미들은 대부분 현재는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현재 많이 올라갔고 코스피마저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집 떠나간 개미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들은 언제 비트코인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예전과 다르게 좀 지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빠졌다고 하는데도 현재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지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매수 대기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빠질 만큼 빠지고 팔 사람 다 팔았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간 조정이 언제까지 올지 모르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요 정도면 됐겠지 싶더라도 한 방에 사면 안 되고, 네, 분할해서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뭐랄까요? 부정적인 생각? 시장에 공포가 찾아왔을 때, 요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을 한번 정확하게 찍고 나면, 그 뒤부터는 네, 강한 상승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뭐 2월, 3월, 4월에 요 하락이 한 6개월, 7개월 전인데 아직도 네,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이때 시장이 끝났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되게 팽배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전이 되고 최고가도 네, 훌쩍 다시 넘게 됐죠. 이런 일이 앞으로도 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좀 비관론이 시장을 좀 휩쓸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럴 때 좀 줍줍하면 또 큰 폭의 상승을 다시 맛보게 될 거고, 네, 이거는 사이클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이클 투자가 깨졌을 때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럴 때 분할해서 매수하면 또 다시 최고점을 넘어가고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나스닥 차트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그리고 주식도 승승장구만 할 순 없잖아요. 주식도 계속 오르다가 이미 조정을 큰 폭의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식도 뭐 빠지게 되겠죠. 주식은 빠졌는데 비트코인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가격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개인들이 뛰어들면 그때가 다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빠르면 올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올해 나타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26년 상반기 정도에 충분히 이런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지지부진하다가 좀 시간 조정도 좀 많이 겪고 시장에 비관론이 좀 팽배했을 때 그때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하는 사이에 금세 2억이 되는 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